무감독고사!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무감독고사가 있었어요. 무감독고사는 시험 볼 때 감독하는 선생님이 상주하지 않는 시험이었고, 전국에서 선생님 학교에서만 교장 선생님 특권으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굉장히 앞서가는 놀라운 시스템이었어요. 사실 그때도 일부 선생님들이 너희들은 지금 굉장히 운이 좋은 거라고 말씀하시긴 했는데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굉장히 운이 좋았던 게 맞았어요. 선생님 일생에서 그때 그 경험이 있었던 것과 없었던 것의 차이는 인생이 뒤바뀔 만큼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얼마든지 부정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고 양심을 지켰던 경험이 평생의 습관으로 이어져서 사는데 큰 자산이 되고 있거든요. 저에게 이런 큰 자산을 남겨주신 교장 선생님이 저에게는 너무 큰 은인이고 제일 존경하는 분으로 남았습니다. 그럼 컨닝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부정행위로 얻은 성적으로 좋은 대학에 가면 나머지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닌가요? 물론 선생님 학창시절에도 부정행위를 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 많은 학생들이 심하게 부정행위를 하는 바람에 무감독고사가 폐지되는 불상사가 벌어지는 슬픈 역사도 있었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보니 학벌은 그냥 간판일 뿐이고 실력과 신뢰와는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회사나 사회에서 실제로 요구하는 것은 개인의 실력과 신뢰이지 간판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어도 실력과 신뢰가 없으면 사회에서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부정행위를 통해 좋은 학교에 입학했다 하더라도 그게 진짜 본인의 실력이 아니라면 학교에서 그냥 시간 낭비를 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죠. 더불어 뱁스타인처럼 양심을 속이고 나쁜 행동을 했던 경험까지 덤으로 얻어서 거짓된 인생을 계속 살게 되는 것이고요. 차라리 그 시간에 좀 더 자기에게 맞는 다른 일을 찾아서 하는 게 나을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은 어떻게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선천적으로 정직한 양심을 타고나신 건가요? 아니에요. 그런 것 같진 않고 어릴 적 환경이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의 어릴 적 집안 환경은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태어날 때는 잘 살았다고 하는데 그건 크게 기억이 없고 집에 승용차는 많았던 기억은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학교에 다닐 때쯤에는 학비가 없어서 학비를 내어 본 적도 없고 점심 도식락도 먹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가난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당연히 공장에 가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아마도 그때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되었나 봐요. 아무튼 이유는 모르겠지만 중학교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공장에 가서 일을 할 줄 알았는데 중학교에 가게 되었으니 공부에 관심이 있었겠어요? 부모님이나 저나 공부를 잘 해야 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죠. 선생님은 아무 생각이 없었고 부모님은 그냥 빨리 중학교 졸업해서 돈벌이를 시켜야겠다는 생각뿐이었겠죠. 선생님은 성적이나 등수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공부는 재미있었어요. 가끔 친구들을 만나면 공부를 잘 했었다고 기억하더라고요. 성적을 잘 받아야 한다거나 몇 등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집착이나 부담감이 없었고 부모님의 기대가 없었던 것이 그 원인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 쓸데없는 것들을 걷어내면 순수하게 공부에 대한 재미만 남거든요. 모르는 것을 알게 해주니까 재미있잖아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시험 보러 갈 때가 제일 즐거운 날이었거든요. 소풍 가는 날보다 더 신나는 날이었어요. 빨리 끝나기도 하고 배고픔을 참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런 신나는 기분으로 시험을 봐서 시험을 잘 본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부정행위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다 시험 문제를 아는데 어떻게 부정행위를 하겠어요? 모르는 문제가 있어야 부정행위를 하고 싶은 유혹이 드는 거잖아요. 모르는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대충 찍으면 그만이지요. 시험 문제를 틀렸다고 혼내는 부모님이 계시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선생님 반에 굉장히 귀엽게 생긴 부잣집 딸내미가 있었는데 선생님은 그 친구가 너무 부러웠었거든요. 집도 부자고 얼굴도 귀엽게 생기고 성격도 꾸밈 없이 해맑아서요. 그런데 그 친구는 선생님을 부러워하더라고요.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그 친구는 집안에 돈이 많아서 매일 가수 콘서트장에 따라다니고 옷도 항상 최신 유행으로 바꿔 입고 오고 머리도 자주 바꾸고 잘 꾸미고 다녔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친구가 머리가 안 좋아서 공부를 못한 게 아니고 공부 외에 다른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쓴 거였어요. 지금 다시 그 친구를 생각하니 보고 싶네요. 잘 살고 있으면 좋겠어요. 반면에 선생님은 돈이 없으니까 그냥 집에만 있다가 학교에 와서 공부하는 게 다였기 때문에 공부가 너무 재미있었던 거였어요. 공부가 유일하게 접할 수 있는 세상이었던 거였죠. 물론 다른 사람보다 이해력이나 집중력이 조금 더 뛰어난 것 같기는 하지만 환경적인 요인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때는 가난이 불편하고 안 좋은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 좋은 점도 있더군요. 그 덕분에 공부를 쉽게 할 수 있었고 못 먹어서 비만 세포수가 늘지 않아 살이 쉽게 빠지는 체질이 되어 있더군요. 그러니 현실은 다 자기에게 맞는 환경과 유전적 요인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